불고염치라는 사자성어는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다 라는 뜻인데요. 주변에 염치 없는 사람들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지만 그게 제가 만나게 될 시댁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늘 적중하듯 제게 있는 손이 시누이들이 염치를 불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소위 거지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의 고모기도 하니 안 좋은 말은 되도록 쓰지 않고 싶었지만 시째라는 것이 마치 본인들 감퉁인 것 마냥 올케에게 뭐라도 갑질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바로 두 명의 손이 시누들입니다. 첫째 시누는 현재 주부고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에요. 밑으로 아이들만 셋인데 공무원의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 제가 봐도 빠듯하게 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둘째 시누는 아직 미혼인데 직업은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시생인데 올해로 공시 준비만 8년 차에 접어드는 장수생이고요. 둘째 시누이는 나이가 벌써 38인데 아직도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도움받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시댁도 아니고 시아버지께서도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 드신 시아버지께서는 경비를 하시며 낡고 손볼 곳이 많은 주택에서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 주택이 전부입니다. 철없는 둘째 시누는 시아버지에게 월세를 도움받고 있으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4시간 정도 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희 남편은 유통업에서 일을 하고 월급은 그럭저럭 나이에 맞게 벌고 있습니다. 제 친정은 30년 동안 기사식당을 운영하며 맛이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유 있진 않지만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의 시댁에 생활비 드리고 시누들은 남편한테 조카 생일이다 뭐다 여러 이유로 남편에게 돈을 뜯어가기 바빴어요. 저는 그걸 알기에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해서 나한테 돈 관리 모두 맡길 거 아니면 난 당신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지금 상황만 봐도 350 벌어서 집에다 100만 원 주고 누나들한테 야금야금 돈 준다고 50만 원 이상 나가느라 돈도 제대로 못 모았지. 나도 조건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당신이랑 결혼 생각 절대로 안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모은 돈 없어도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 알아.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주는 거 나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나한테 돈 관리 맡긴다고 약속해. 아니면 나도 당신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결혼 전에 돈 관리는 제가 할 거라고 미리 못 박아뒀어요. 남편도 저 아니면 자신이랑 결혼한다 나설 여자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도 컸을 거고 지금 당장 저를 놓치기 싫은 마음에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의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등 중요한 날에만 용돈을 드리고 첫째 시누들 조카에게는 명절이나 생일에만 용돈 쥐어주고 둘째 시누는 생일에만 챙겨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 돈 관리한다 했을 때 시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용주야, 첫째가 수학여행 간다고 하는데 내가 옷 사줄 형편이 아니라서 삼촌인 네가 용돈 좀 챙겨줘. 그래? 우리 조카 수학여행 간다는데 용돈 챙겨줘야지. 한 5만 원이면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으로 충분하겠지? 얘는 요즘 초등학생 용돈 5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티 하나만 사도 5만 원은 넘어. 그래도 20만 원 정도는 줘야 옷도 사고 수학여행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지. 첫째 시누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치만 살살 보던 둘째 시누도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용주야, 나도 이번에 학원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나도 한 20만 원 정도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진짜 느낌이 좋거든. 합격할 것 같은데 아빠한테 월세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나도 아르바이트로 80만 원 겨우 벌어 생활하다 보니 이번에 학원비가 모자라는 거 있지. 옆에 있는 올케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남편에게 돈 이야기하느라 바쁜 시누이들을 보니 결혼 전에 제가 돈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것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시누들의 돈 이야기에 남편이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누나, 이제 주희가 돈 관리 다 해서 나한테 돈 없어. 이번 달 월급도 몽땅 주희한테 넘겨주고 나는 용돈 30만 원 받기로 했거든. 나도 우리 조카 수학여행 간다니까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20만 원 줘버리면 나도 한 달 살 용돈이 얼마 없어. 그런 남편의 말에 시누이들은 눈이 커지더니 흥분 상태의 얼굴이 되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옳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돈 관리를 옳게가 하는 건 내 할 바 아니지만 내 동생이 번 돈 내 동생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지 않어? 저희 남편은요, 점심은 법인카드로 긁으면 될 거고 직장도 어차피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회사에서 나오는 법인 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 들 것도 없고요. 각종 보험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고 순수 용돈 30만 원이라 괜찮아요. 경조사 있을 때 제게 청첩장이나 문자 주면 그에 맞는 돈 더 줄 거고요. 근데 옳게 우리 아버지 나이 드셔서 어느 정도 생활비는 드려야 되는데 매달 100만 원씩 드리다가 아예 안 드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들어? 아버님이 200만 원 버셔서 달마다 작은 형님 월세로 나가잖아요. 작은 형님 월세로 달마다 45만 원씩 나가는 것만 없어도 아버님 한 달 월급으로 생활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저축하시고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그건 아버지가 딸 공부하는데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내주시는 거고 올케가 그걸로 왈가왈부할 위치는 아니지 않아? 그러니 형님들도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가 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실 입장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옳게 시어머니 없다고 기고만장인 것 같은데 7살 차이 나는 용주 내가 어버 키웠어. 비록 내가 누나긴 하지만 시어머니랑 다를 바 없는 존재야. 그러니 당연히 참견 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난 단순히 용주 누나가 아니라 용주한테 엄마 같은 누나라고. 엄마 같은 형님이시라면 더욱더 동생네 부부가 잘 살길 바라셔야죠. 솔직히 모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한 남자랑 결혼한 올케가 어떻게든 알뜰살뜰 돈 관리해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형님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신우에게 지폐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웃으며 건넸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가는 첫 수학여행이니까 숙모로서 용돈은 챙겨줘야죠. 하지만 이 이상은 저희도 힘들어요. 5만 원이면 초등학생한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형님은 제가 건넨 5만 원을 보며 받지 않고 불편한 기색의 얼굴만 계속하며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기에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제가 5만 원만 드려서 기분이 언짢으신 건 아니죠? 5만 원이 싫으시면 제가 다시 지갑에 넣을게요. 그렇게 다시 지갑에 넣으려고 하니 큰 신우가 황급히 제 손에 들린 5만 원을 낚아채며 주머니에 바로 넣더라고요. 그리고는 헛기침 2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형님들에게 제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텔에서 파티쉐로 디저트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턴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남매 둘을 키우며 알뜰살뜰 잘 살아내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 월급으로 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집도 더 넓혀서 이사도 가야 되는데 남편의 월급은 몇 년 전과 다를 게 없이 제자리니 저도 이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8년이 됐지만 첫째 신우는 여전히 주부고 둘째 신우는
8년차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세월만 흘렀지 여전히 다를 게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다들 맞벌이 하는데 나 혼자 외벌이 하기도 너무 지친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당신도 이제 슬슬 일자리 좀 찾아봐. 안 그래도 슬슬 일자리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서운할 건 또 뭐야. 나는 8년 동안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네가 내 월급 다 들고 가기 바빴잖아. 8년 동안 우리 이사 2번 했지? 평수 넓혀서 이사했어. 우리 안정적으로 적금 들어서 곧 만기야. 당신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내기가 쉬운 줄 알아? 그동안 아버님 댁 보일러 바꿔드려 아버님 연금보험비도 꼬박꼬박 우리 통장에서 나가. 당신 월급 가지고 제대로 못 살아냈니? 어디 한번 말해봐. 그건 알겠는데 이제 당신도 집에서 그만 놀고 일 좀 하라는 얘기지. 뭐? 놀아. 돈 관리하면서 재산 늘리고 집에서 살림하면 육아하는 게 노는 거야? 당신은 지금껏 내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했어? 정말 진심이니? 내 말은 정말 당신이 논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을 하라는 거야. 솔직히 당신 낮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희덕거리긴 하잖아. 내 몸 갈아서 아이 2 낳고 키우는 동안 아끼면서 이 정도 살아냈더니 돌아오는 건 집에서 남편 돈 축내면 노는 사람 취급이구나. 당신 뜻 잘 알겠어. 남편은 평소에도 툭하면 돈 버는 걸로 생색내면서 저를 무시해왔기에 결혼 전 파티샤로 일한 제 경력을 살려서 케이크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가게 비용은 친정 부모님께 염치에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도 이제 슬슬 내가 일하는 걸 바라는 눈치고 시댁에 돈이 안 들어간다 해도 아버님이랑 신우들한테 한 번씩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남편이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그래서 창업 한번 해보려 하는데 자금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이서방 혼자 벌어서는 부족하지. 나도 네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내내 마음에 걸렸다. 뭐 그렇게 급해서 27살에 결혼부터 덜컥했는지 뭐라도 한번 해봐. 돈은 걱정하지 말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시며 선뜻 제 창업 비용을 대주셨고 저는 수제 레터링 케이크 가게를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케이크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니 신우들이 엄청 뜯어말리더라고요. 요즘 디저트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잘 되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같이 사업해보면 어때? 형님, 사업 자금 얼마나 보태실 수 있으세요? 공동으로 할 거면 형님도 1억 정도는 보태셔야 될 것 같은데? 1억을 보태라는 제 말에 큰 신우는 더 이상 사업하자는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대신에 둘째 신우가 옆에서 참견했어요. 그 돈 있으면 3일은 뭐 하나 차려주지. 우리 동생 유통업 시작해서 식자재 마트나 총각을 차려주면 잘할 텐데 올케 1억 날릴 일만 남았네. 사실 큰 신우나 작은 신우나 결혼 8년 동안 크고 자잘하게 저희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큰 신우의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거든요. 아주버님도 대출을 받을 대로 받은 상태라 은행에서도 DTI 비율이 넘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큰 신우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돈 나올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었어요. 합의금의 병원비에 3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도 받지 못했네요. 신우이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들어놓은 보험도 실비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2달 동안 생활비를 도와준 적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케이크 가게를 오픈하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레터링 케이크도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케이크 예약은 매일 풀로 찼고 매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쭉쭉 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 1억 날릴 일만 남았다며 비웃던 신우들도 제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자 역시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요. 제가 바쁘다 보니 아이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날도 늘어만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신 사업이 잘 될수록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은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 당신 사업은 이미 고공행진 중이고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애들을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니까 당신 말은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겠단 말이지? 왜 요즘 직장 다니기 힘들어? 집에서 애들 본다고 내가 육아한다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집에서 노는 거야? 내가 내 커리어 포기하고 애들 보겠다는 건데 당신 가게를 위해서. 당신이 저번에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그랬잖아. 애 보는 건 일이 아니라 노는 거라고 이야기하길래 일 그만두고 노는 건가 싶었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겨우 7살, 8살인데 불쌍하지 않아?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내 새끼들 불쌍해서 못 보겠다. 남편이 전에 저보고 집에서 논다는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저도 괜히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한창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가 바빠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를 매일 찾는데 가게 일은 바쁘고 한창 잘 되어가는 시점이라 더욱더 노를 져야 됐기에 아이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안 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친정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도 식당 일을 하는 분들이라 친정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하에 남편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며 살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를 하라고 했죠. 현금을 주면 괜히 시댁으로 흘러갈까봐 현금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어떻게 너한테 받았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지. 카드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해. 현금이 들어갈 일은 내 통장으로 다 나가니까 현금 필요할 때 받았어. 남편은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 뒤로 별말은 안 하기에 알아들었구나 싶었죠. 한창 연말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제가 집을 거의 비우다시피 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 필요한 것들을 장 보고 채워놓는데 분명 장을 이틀 전에 본 것 같은데 또 몇십만 원치 장을 보더라고요. 게다가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도 뭐가 필요하다며 자꾸 카드 결제가 날라오는데 제가 바빠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큰 시누이들 가족과 다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같이 못 가니 미안해서 잘 다녀오라며 용돈까지 쥐어보냈는데 카드가 결제되는 내역들을 보면 신우 가족들 것까지 매번 결제를 했고 큰 신우는 여행 갈 때마다 남편과 아이 셋을 데리고 모두 가서 숙박 비용까지 모두 제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 카드값이 600만 원이 나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두 번이야 여행 경비를 내줄 수는 있지만 매번 갈 때마다 우리가 다 내주는 건 아니지 않아? 넌 일이 바쁘고 나 혼자 애들 돌봐야 되는데 우리 누나가 우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다 봐주고 추억도 만들어주잖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건데 형편이 좋은 우리가 좀 내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저번에 1박에 90만 원 하는 키즈 펜션도 놀러 갔더라. 큰형님 같이 놀러 가면서 돈 한 푼 보탰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젠 현금을 줄 테니까 생활비하고 모자란 건 더 달라고 해. 앞으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언제는 신용카드만 쓰라더니 이제는 현금만 쓰라 그러네. 너처럼 말 자주 바뀌는 사람도 없을 거다. 달마다 그렇게 써제끼면 아무리 내가 매출이 높아도 우리는 그 자리 그대로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도 시켜주려면 우리 돈 모아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 대답했고 저는 그 뒤로 월 200만 원씩 남편에게 생활비로 줬어요. 각종 보험료, 휴대폰료, 공과금, 카드값 등등은 제 통장으로 나갔고 월 200만 원은 순수 식비로 준 거라 모자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게다가 친정에서 매번 저 고생한다며 식재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고기나 제철과일, 생선 등등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를 이것저것 보내주셔서 사실 냉장고에 먹거리가 가득했어요. 근데 자꾸 200만 원도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홈캠을 설치해뒀어요. 거실이랑 부엌에 하나씩 설치해두고 가게에서 홈캠으로 한 번씩 집안 상황을 봤어요. 저도 남편이 집에 있는 마당에 홈캠까지 설치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마는 건지 한 번씩 아이들이 다쳐있거나 저만 보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 등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결국은 설치를 하게 됐죠. 게다가 매번 문 앞에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했고요. 가게에서 예약해둔 케이크를 모두 만들고 여유가 생겨서 홈캠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도 잘 있나 싶어 봤더니 웬걸 집안에 큰 신우와 신우 조카들 그리고 작은 신우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택배 박스들을 모두 언박싱하고 있기에 제가 CCTV 소리도 같이 켜서 들으니 신난 신우이들 목소리가 매장을 가득 메우더라고요. 나 저번에 홈쇼핑에서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저께 용주 뭐로 좀 시켜놓으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